성평등과 다양성 그리고 포용의 어린이책을 추천하는 오늘의 어린이책입니다. 내 아이를 지키는 성인지 감수성 수업의 저자이자 다음 북클럽 도서선정위원 또 오늘의 어린이책 같이 편집위원 하고 계시는 서현주 선생님 오늘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봄이 왔는 줄 알았는데 오늘 되게 춥네요. 네. 선생님 오늘 추워서 눈도 왔고요. 네. 아직 패딩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안 집어넣은 패딩 입고 나왔습니다. 감기 드신 분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네. 저희가 지금 오전에 녹음하고 있는데 오후 되면 우리 목소리가 더 좋잖아요. 네. 근데 사정상 오전에 녹음을 해가지고 전 목소리가 자주 가라앉고 그렇습니다. 좀 더 밝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에너지를 업 해가지고 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유네스코 국제 성교육 가이드라인에서 이제 그거하고 우리 오늘의 어린이책에서 추천하는 책들을 좀 맞추어서 이렇게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범주를 책들을 보게 될까요? 오늘은 유네스코 성교육 가이드라인에서 두 번째 대주제인 가치, 권리, 문화, 섹슈얼리티에 해당하는 그 책들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관계의 책들, 그래서 가족 다양성에 관련되는 책들을 좀 많이 봤는데요. 네. 오늘은 조금 다른 책들이겠네요. 오늘은 그 섹슈얼리티, 성에 대한 어떤 이미지나 다루어지는 방식이 문화별로 좀 다르다라는 것, 그리고 또 우리 모두에게는 그 몸에 대한 권리가 있다라는 그 얘기를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네. 사실은 이 국제 성교육 가이드의 그 목표들이 워낙에 폭넓다 보니까 거기에 그 디테일에 다 꼭 맞는 책? 뭐랄까요? 딱 1대1로 대응하기는 쉽지 않다. 쉽지 않죠. 어쨌든 우리의 목표가 성교육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고 다양한 책들을 읽음으로써 그 결국에 궁극적인 목표를 도달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인데,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준비한 국제 성교육 가이드에서 말하는 세부 학습 목표는 인권은 모두에게 있다라는 이 목표에 맞는 도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인권은 모두에게 있다. 국제 성교육 가이드의 두 번째 범주인 가치, 권리, 문화, 섹슈얼리티에 대한 책들이죠. 이거하고 오늘의 어린이 책하고 연관되는 질문은 어떤 게 있나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바로 22번째 질문인 어린이에게 자기 몸에 대한 권리를 알려주고 있나요? 그래서 오늘은 좀 권리라는 그 단어에 집중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권리에 대해서 소개하고 어린이들에게 자존감을 길러줄 수 있는 그런 책 2권을 준비해 왔습니다. 첫 번째 책부터 그러면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 책은 존엄을 외쳐요입니다. 존엄을 외쳐요. 김은학을 윤예지 그림 4계절에서 2022년에 나왔습니다. 네. 이 책은 그 부제가 함께 만드는 세계 인권선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책의 그 안에 펼쳐보면은 기획 의도가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뭐냐면 국제 엠네스티 창립 60주년을 기념을 해서 세계 인권선언을 조금 한국의 대중들에게 폭넓게 알리고자 기획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은하 작가님이 글을 쓰시고 그 인권선언을 토대로 조금 더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고 받아들이기 좋은 단어들을 사용을 해서 다시 한번 풀어서 써주셨고 거기에 맞는 그림을 그림 작가님께서 잘 그려주셨어요. 세계 인권선언이 어떤 건지 좀 간단히 소개한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세계 인권선언은 이 책의 맨 이제 마지막 장에 보면은 이런 게 나와요. 요걸 한번 먼저 제가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2번의 세계 대전과 유대인 학살을 깊게 반성하며 1948년 전 세계의 대표들이 모여 세계 인권선언을 발표했어요. 모두가 존엄한 사회를 만들자는 약속은 꿈만 같았어요. 때론 약속에 가까워지기도 반대쪽으로 멀어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우리는 조금씩 나아갔어요. 이렇게 작가님이 마지막에 마무리를 하면서 정리를 하는 그 문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을 토대로 어린이들에게 너희들에게도 다 권리가 있다, 인권이 있다 이런 얘기를 폭넓게 해주는
그런 선언입니다. 네. 세계인권선언이 30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선언인데 네. 1948년에 유대인 학살을 반성하면서 만들어진 거죠. 근데 네. 이게 좀 문장이 또 예전에 만든 거기도 하고 또 어린이에게 좀 어려운 단어들이 있어서 김은하 작가가 구체적이고 어린이들의 어떤 생활에 맞게 그렇게 풀어서 재미있게 써주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인권 공부를 할 때 첫 책으로 많이 선생님들이 쓰신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던 네. 것 같아요. 예.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되게 좋았어요. 아, 내가 어렸을 때 이런 책을 읽었다면 조금 더 좀 행복하지 않았을까? 사실 글쎄요, 저는 80년대 중반생이기 때문에 저 때도 그런 학생 인권 이런 말이 없었고 당연히 이제 잘못을 하면 학교에서 매를 맞고 어렸을 때 집에서도 쫓겨나고 뭐 이랬던 세대이기 때문에. 진짜 쫓겨나셨어요? 저는 근데 눈치가 빨라서 쫓겨날 짓을 하지 않았어요. 네. 엄마가 화가 났다 싶으면은 네. 바로 죄송합니다. 이렇게. 네. 영리하셨군요. 네, 다른 집 아이들은 쫓겨나더라고요. 진짜 저는 이제 선생님보다 앞선 세대이기 네. 때문에 진짜 많이 봤습니다. 그쵸. 쫓겨나고 막 겨울에도 막 이렇게 옷을 제대로 안 입고 몸 밖으로 막 돌돌 떨고 있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동네에. 네. 사실 인권의 개념이 성인은 물론이고 어린이도 없었던 그런 시절이었죠. 제가 고등학교 때도 좀 떠올려 보면은 고등학교를 제가 2004년에 졸업을 했으니까 2000년 초반에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이제 지각을 하면 선생님들한테 당연히 혼나죠. 그 선생님들도 아침 일찍 나와서 그 어떤 두발 단속이나 어떤 그런 뭐랄까요? 외모, 옷차림 같은 거 불량하지 않은지, 신발 제대로 신었는지, 그렇지. 실내화 신고 등교하지 않는지, 가방을 한쪽으로 만들었는지 이런 거는 허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시다가 교문 지도를 하시다가 지각 타이밍, 종이 울리면 그때부터는 현관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 앞에 공터에 다 엎드려 뻗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제가 그거를 저는 여학교 아니었어요? 저는 이제 공학이었는데 사립 공학이었구나. 공학이었는데 남자 아이들도 있고 여자 친구들도 있는데 저희 학교가 좀 이제 특이한 게 대학 부속 고등학교라서 그 언덕 위에 있었거든요. 되게 멀었어요. 그러니까 지하철역이든 버스 정류장에서 15분, 20분 걸어 올라가야 되는 그 정도는 다 누구나 하지만 여튼 그런 학교여서 저는 일찍 등교해서 이렇게 창밖을 보면은 항상 그 수십 명, 한 100명의 아이들이 엎드려 뻗쳐를 하는 모습이 장관이라고 하면 조금 그렇지만 미안하지만 네, 미안하지만 아까 그 모습이 되게 좀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그런 광경.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저화질의 핸드폰 카메라로 그걸 찍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모습이 너무 좀 이상한 거예요. 까만 아스팔트 위에 제가 기억하는 거는 이제 하얀색 하복 셔츠 하얀 옷을 입은 애들이 쫙 일렬로 엎드려 있고 그게 남학생이고 여학생이고 상관없이. 네, 그러면 이제 그럼요. 평등하게 벌을 늦은 건 받는.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학생부 선생님께서 이제 엎드려 뻗쳐 있으면은 몇 대씩 맞고 그 이제 몽둥이로 엉덩이를 맞고 맞으면 이제 교실로 가는 거죠. 그 기억이 아직도 선하고. 저희 때랑 거의 차이가 없네요. 그쵸? 저희도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네. 그래서 80년대 사실 한 후반생까지만 해도 어떤 그러한 뭐랄까요 억압적인 문화라고 할까요 일종의 혹은 또 소위 꼰대 문화라고 하는 그런 게 아직 잔존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 좀 익숙하고 그렇게 그렇지. 당연히 해야 되고 누가 위에서 이렇게 해라고 하면 여지없이 받아들여 왜 해요? 이런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좀 그랬다가 얻어맞고 그런 기억이 나요. 힘드셨겠어요. 제 자신이 지각을 좀 자주 하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지각하면 이제 걸려가지고 그쵸, 저희는 그쵸. 학생 체육관에 네. 체육관에 쫙 모아놓고 똑같이 혼나는 거, 거기서 맞는 건가요? 매를? 엎드려 뻗쳐. 지각을 한 학생에게 벌을 주는 것이 신체적 체벌을 주는 것이 효과가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거의 없었어요. 3년 내내 제가 지각을 거의 그냥 했기 때문에 제가 아침에 못 일어나가지고 맨날 한 30분 걸어가야 되는 학교였는데 가면 다 지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간당간당하게 지각하는 날이 많아. 그러면은 선생님이 이제 쫙 끌어가지고 똑같이 그렇게 엎드려 뻗쳐하고 이렇게 굵은 나무방망이 같은 걸로 한 대씩 치고 지나가는 거죠. 맞죠. 그 약간 대걸레 모욕적이죠, 좀. 네. 불편하고 모욕적인데 제가 왜 그렇게 지각을 했을까요? 지금 생각하니까 좀. 저도 선생님처럼 가끔 저도 근데 지각을 자주 했던 학생이어가지고 오늘 지각 이야기를
지각해서 맞는 게 인권에 부합하는가? 우리 이 책을 보면서 한번. 네. 그래서 지금 인권 얘기를 하다가 아무래도 우리가 그런 단체 생활을 하는 곳에서 학교가 떠올라가지고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책으로 좀 돌아가서 진지한 분위기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엄을 외쳐요. 그 김은학 작가님의 이 풀어 쓴 글이 참 좋은 게 맨 앞장에 바로 인권선언 조항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하는지 이거 어떤 얘기를 앞으로 할 거야 라는 것을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이걸 제가 좀 다 읽어볼게요. 내가 존엄한 존재라는 걸 난 가끔 잊어요. 누군가 함부로 나의 존엄을 무너뜨리는데도 알아채지 못해요. 존엄은 너와 내가 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이고 감히 누구와도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이 소중하다는 마음이에요. 나의 존엄은 남의 존엄과 이어져 있어요. 어쩔 수 없잖아. 나만 아니면 돼. 이러면 모두의 존엄이 무너져요. 나는 이 악순환을 끊을 거예요. 존엄하게 산다는 감각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살려낼 거예요. 이게 그 시작이에요. 세계 인권 선언.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기 중간에 좀 재밌는 게 나만 아니면 돼. 이게 예전 예능의 그 무한도전에서 항상 벌칙 있으면 나만 아니면 돼. 뭐 이런 게 과연 올바른가? 이러면서 또 거기에 대한 비판이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김은하 작가님이 이 세계 인권 선언만 딱딱하게 얘들아 이거야 이런 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저는 이렇게 존댓말로 따뜻하게 얘기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게 어린이를 존중하는 첫 번째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전에 방정환 선생님의 어린이날 선언문에서도 아이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말라 이런 게 있잖아요. 다그치지 말고 맞아요. 존중해 주세요. 그래서 저도 이런 어린이 책에서도 어떤 분들은 문체를 할 때 반말로 하는 게 좋지 않나요? 친근하게. 저는 이런 존댓말이 더 좋다고 느껴집니다. 그게 존중받는 느낌이 드니까요. 일상에서도 사실 그렇죠. 나이가 어리다고 무조건 반말을 하는 건 그거 좀 이상해요. 많이 주의해야 되고 요즘은 이제 사람들도 많이 고친 것 같긴 한데 그걸 의식하지 않는 분이 많다 보니까 쉽게 반말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하나의 인격체로 본다면 당연히 존댓말을 하는 게 맞죠.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 보려고 해요. 30개의 조항이 있지만 전부 다 소개해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그 중에서 좀 몇 개 참 좋은 문장이다. 그리고 이 그림과 참 잘 어울린다 하는 조항들을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예요. 우리는 모두 자유롭고 똑같은 존엄과 권리를 가져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소중하게 여기고 연대해야 해요. 그 첫 번째 문항 옆에는 어린이가 자유롭게 수영복 입은 것 같은데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 같은 파도 그런 포즈로 위를 파도 위에서 다양한 피부색의 사람들 수영복을 입고 있고 수영복도 다 각기 달라요. 전신 수영복도 있고 팔을 활짝 펴고 정말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그런 그림입니다. 아주 해방감이 느껴지는 그런 그림. 그래서 이 또 윤예지 그림 작가님이 각 조항에 맞는 그 그림을 오른쪽 페이지에 잘 표현을 해주셔서 이것을 함께 보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책이 좋은 이유는 사실 세계 인권 선언은 예전부터 있었고 학교 현장에도 교실에도 있거든요. 예전에 이런 포스터 같은 거 저도 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냥 거기서 출력해서 주면은 교실 한켠에 붙여놓잖아요. 여러 가지 선언문을. 근데 그냥 텍스트로 띡띡띡띡 이렇게 보는 거랑 이렇게 거기에 걸맞는 그림, 이해할 수 있게 그런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게 하는 그림과 함께 보는 것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기도 쉽고 또 더 자주 이거 문항들을 이렇게 확인해 볼 것 같아요. 맞아요. 문구들을. 또 중간중간 제가 좋았던 것들을 읽어볼게요. 5번째 조항. 고문은 절대 안 돼요. 어떤 인간도, 어떤 동물도, 어떤 식물도. 이 세상 모든 존재는 잔인하고 모욕적인 괴롭힘이나 처벌을 받아서는 안 돼요. 존엄의 예외는 없어요. 이건 아주 좀 심각한 내용이네요.
고문 우리나라에도 뭐 불과 몇십 년 전? 30년 전? 네, 뭐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았죠. 네. 네, 있었고. 또 여기서 좋은 점은 인간만 고문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동물, 어떤 식물, 그러니까 이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는 존엄의 예외는 없다. 이 문장이 참 가슴을 울립니다. 네, 이게 이제 전쟁, 2차 대전 직후에 만든 인권선언이기 때문에 그리고 유대인 학살에 대한 반성의 의미를 담았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런 조항이 또 아주 명징하게 이렇게 드러나게 네. 조항을 만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그림은 어떤 사람이 철조망 뒤에 서 있고 커다란 이거 뭘까요? 니퍼인가요? 네, 니퍼로 네. 철조망을 끊는 네. 그런 그림이 네. 아주 선명하게 이렇게 아마 인쇄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옷차림으로 보건대 포로로 잡힌 사람일 수도 있겠다? 혹은 고문을 당하는 사람? 네, 어쨌든 네. 갇혀있는 사람 같아요. 맞습니다. 예, 유니폼 비슷한 걸 입고 있는데 누구에게든 몸에 대한 학대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그걸 담고 있네요. 네. 네. 그리고 조금 더 몇 페이지 더 넘어가서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를 딱딱 해오셨어요. 네. 네. 12번째. 네. 우리는 사생활의 비밀을 가질 권리가 있어요. 남이 공개하고 싶지 않은 글이나 사진, 영상을 허락 없이 보거나 퍼뜨리면 안 돼요. 아마 이것이 만들어지던 때에는 뭐 영상이라는 그건 없었을 것 같긴 한데 지금의 어린이들,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사진이나 영상도 퍼뜨리면 안 된다. 이것도 권리다. 이것은 또 지금에 와서는 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너무나 중요하죠. 네. 성폭력과도 디지털 성폭력과도 깊게 연관이 되어 있고 사실은 요즘에 그 사람들을 포노사피엔스라고 하잖아요. 폰 자체가 그냥 신체의 일부이고 네. 어떻게 보면은 제2의 뇌고 저장 장소이고 뭐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거기에 대한 권리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요즘은 또 막 세상이 시끄럽다 보니까 특히 유명인들의 경우에는 그런 게 너무 많이 퍼지기도 하고 또 막 고인의 영상이나 사진도 함부로 공개되기도 해서 그런 거 보면 좀 안타깝긴 해요. 네, 맞아요. 예. 16번째, 누구나 스스로 배우자를 선택해서 결혼할 권리가 있어요. 결혼하지 않을 권리도 있고요. 결혼 생활을 할 때도 헤어질 때도 둘은 동등한 권리를 가져요. 당연한 얘기죠. 네, 당연한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참 안 지켜지기도 네. 하고 이게 만들어졌던 1948년이나 지금 한 거의 70년 이렇게 지나온 그 세월에도 네. 예, 그러네요. 그렇죠. 아직도 이런 게 100% 지켜지고 있진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림을 보면은 어떤 그 집 안에 하트 얼굴을 한 두 명의 그러니까 하나의 하트가 둘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입 빠진 동그라미처럼 그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 사랑을 표현한 것 같아요. 네. 네. 과연 헤어질 때도 지금 동등한 권리가 있는가? 한국에서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20번째. 이번에는 이 앞에는 그 한쪽에는 흰색 바탕에 글씨가 있고 오른쪽에는 그림이 있었는데 이제 뒤로 갈수록 전체 배경에 이제 그림이 들어갔어요. 네. 20번째 조항은 뭐냐면 우리는 존엄을 지키기 위한 모임을 만들 권리가 있어요. 평화롭게 집회를 하고 모임에서 결정한 의견을 함께 외칠 수 있어요. 누구도 억지로 우리의 모임을 깨서는 안 돼요. 네. 그리고 네. 펼치면 가득히 촛불이 이렇게 있고 까만 바탕에 촛불을 상징하는 것처럼 노란 점이 점점점 있고 그다음에 깃발들이 네. 예, 초록색, 뭐 보라색 이런 깃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뭘 마치, 상징하는지 딱 느낌이 네. 오네요. 꼭 요즘 우리 그 상황과 맞물리는 그런 어쩜 이런 그림 다양한 깃발이거든요. 지금 깃발이 네. 이런 모양도 있고 하트 있는 모양도 있고 뭐 찢어진 깃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임
깨서는 안 된다. 지난주에 그 광화문에 최대의 인파가 또 모였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슈로. 네, 그러게요. 좀 혼란이 얼른 좀 촛불 시위의 어떤 상징? 자신의 의견을 내세울 수 있다라는 지점? 예. 네. 24번째 조항을 말씀드릴게요. 모든 생명은 쉴 권리가 있어요. 기계나 로봇처럼 공부나 일을 쉬지 않고 할 수 없어요. 충분히 잠을 자고 휴식하고 여가를 누리는 시간이 꼭 필요해요. 학생도 직장인도 외국인도 동물도 어떤 일을 하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네,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거네요. 쉴 권리, 휴식의 권리. 네. 네. 그 보면은 그림에는 해변에서 그 석양이 지고 있고 아마도 그 선베드에 고양이 한 마리가 아주 몸을 둥글게 말고 편안하게 낮잠을 즐기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네. 이제 파라솔이 고양이에게 그늘을 쫙 드리워주고 있네요. 네. 어린이날 방정환 선생님의 선언문에서도 어린이를 잠을 충분히 재워주시오. 이런 그 문장이 있었어요. 그때는 또 아이들에게 노동을 시키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함부로 대하고 또 그랬는데 지금 어린이들은 노동은 하진 않지만 또 잠을 잘 자고 있나? 저는 이거를 봤을 때 어린이들한테 궁금해요. 너 잘 쉬고 있니? 너 잘 자고 있니? 현대인들에게 다 잠이 너무 부족하지 요즘 않나요? 잠이 부족하고 요즘 그쵸? 특히 아주 제대로 자지를 못합니다. 그쵸. 전 국민이 잘 못 자잖아요. 요즘. 전 국민 불면증이죠. 지금 네네. 사실 맞아요. 마음이 편하지 않고 마음을 이렇게 좀 편히 쉬어야 인간이 어떤 자기의 본성대로 또 낮에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데 밤잠이 부실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고양이처럼 좀 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네, 어린이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그 최근에 그 됐지만 뭐 이수지 그 영상이 굉장히 화제가 돼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막 논란이 많더라고요. 근데 뭐 그것이 뭐 비판이냐 뭐 조롱이냐 풍자냐 뭐 이런 것과는 좀 별개로 저는 지금 이 조항을 보고 생각이 난 게 그렇게 흔히 대치동 키즈나 어쨌든 뭐 학군지에서 아이들이 학원을 많이 이제 보내다 보면 아이들이 잠잘 시간이 당연히 부족하거든요. 학원 숙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학교를 갔다 와서 잠깐 간식을 먹고 쉬다가 학원 셔틀을 타고 한 두세 시간 수업을 받고 집에 와서 학교 숙제도 해야 되고 씻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좀 책도 좀 봐야 되고 TV도 좀 보고 싶고 근데 학원 숙제가 많기 때문에 하다 보면은 초등학교 막 1, 2학년이 12시에 1시에 잔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그건 좀 그럼 아니지 키가 않나? 안 크지 않나요? 선생님 상식적으로. 그렇죠. 키도 근데 뭐 또 어떤 연구에 의하면 키는 약간 이미 유전적으로 많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영향 끼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면역력 떨어지고 네. 당연히 키에도 영향이 있겠고 과연 아이들을 그렇게 요즘 7세 고시 이런 말도 있는데 유치원 때부터 15년? 이렇게 계속 대학 갈 그런 때까지 그런다는 얘기죠. 입시까지 그거를 네. 입시를 위한 사교육을 하는 거니까 네. 12년, 15년을 그렇게 아이를 그것이 학대 아닌가요? 학대고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한다라는 게 저는 가끔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나라는 게 좀 가끔씩 보도를 보면 화도 나고 믿기지도 않고 그러긴 해요. 왜냐하면 이게 몇십 년이 된 거잖아요. 네. 몇십 년이 됐는데 그리고 지금은 사실은 대학교가 이제 입학 정원을 못 채워가지고 그 난리난 학교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폐교를 한다. 외국에 유학생 없으면 운영이 안 된다. 이런 학교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네. 왜 이런 식으로 경쟁 체제를 계속 유지하는가. 아이디어를 내면 바꿀 수 있을 텐데 막 답답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예, 아이들이 너무 고생하니까. 맞아요. 그렇죠. 예. 그게 저도 좀 안타깝고 그냥 다 같이 놀다가 한 고등학교 때 조금 열심히 해서 그래도 되는데 어떤 맞아요. 그런 불안감 그리고 먼저 해야 된다는 게 자꾸 선행을 반복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런 사교육이 유치원생까지 왔다라는 게 좀 많이 안타깝고 그래서 아이들이 좀 충분히 휴식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휴식 못하고 있고 여기 이렇게 쉴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고 이건 어떻게 생존에 관계되는 거잖아요. 네. 쉰다라는 거는.
더구나 어린이가. 제가 어디서 봤는데 어떤 그 과학자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인간의 기본 상태가 깨어있는 게 아니라 원래는 자는 거래요. 자는 것이 기본이고. 저도 그거 어디서 봤습니다. 네. 배고프면 잠깐 깨서 돌아다니고 먹고 네. 다시 활동하다가 또 자고. 네. 근데 우리는 좀 그렇지 못하죠. 커피 마시고 계속 각성 상태여야 되고 현대인들 안타까운 얘기를 잠시 나눴습니다. 존엄을 외쳐요. 김은하 작가의 그 세계 인권 선언을 어린이에게 맞게 새로 쓴 그림책인데 그림도 적절하게 예쁘게 상징적으로 잘 표현이 되어 있고 옆에 있는 구절들도 어린이가 읽기에 아주 좋게 쓰여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문화 예술을 누릴 자격도 있고 학교에 갈 권리가 있고 마지막 이제 30번째 조항을 보면은 그림에는 그 지구 모양이 커다란 양손 위에 올라가 있고 그 손 위에 여러 사람들이 손을 잡고 있네요. 네, 손에 손잡고. 네, 위에는 무지개가 떠 있고요. 네. 여러 사람들은 다양한 인종, 다양한 연령 그런 분들이 남녀 섞여 있고 그렇게 손잡고 둘러서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마지막에는 누구도 어떤 나라나 집단도 다른 이의 권리와 자유를 파괴할 권리는 없어요. 다른 이를 차별하거나 모욕하고 혐오할 권리란 절대로 없어요. 우리의 존엄은 우리한테서 빼앗을 수 없어요. 사실 또 권리에 어떻게 보면 양면성, 권리가 너무나 남용이 되어버리고 확장이 되어버리면 이것은 내 자유야, 표현의 자유야, 내가 이렇게 해도 돼, 이건 내 권력이야 하면서 함부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도 생기죠. 그래서 맞아요.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주셨어요. 내 권리가 소중하면 남의 권리도 소중하다. 이게 지켜져야 하는 거죠. 네. 존엄을 외쳐를 끝까지 한번 훑어봤습니다. 네. 우리 시대에 맞는 다시 쓰는 세계 인권선언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책이에요. 한 번씩 어린이들과 함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소개할 책은 나에겐 권리가 있어요입니다. 레자 달반드 글그림, 이세진 옮김, 책연 어린이에서 2023년에 나온 책입니다. 네. 앞서 소개한 존엄을 외쳐요는 세계 인권 선언을 토대로 했고 이 도서는 UN 아동 권리 협약을 토대로 한 그림책입니다. UN 아동 권리 협약은 어떤 건가요? 1989년에 UN에서 채택을 한 협약입니다. 지금은 195개 나라가 이 협약에 가입했습니다. 어린이의 권리를 차별 없이 보장하고 보호하며 모든 조항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UN 앞에서 약속했답니다. 이렇게 앞선 책은 인간의 기본권에 대해서 세계 인권선언 크게 다뤘다면은 이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린이들에게 집중을 한 그런 도서라고 할 수 있죠. 네, 이게 89년에 UN에서 제정한 거고 91년에 우리나라에서 가입했대요. 네. 그리고 선생님 195개라고 책엔 돼 있는데 제가 그 인터넷에서 본 건 196개더라고요. 아마 그 사이에 한 개 나라가 추가됐나 봐요. 그리고 어쨌든 여기서 여러 조항들이 어린이의 인권에 대한 특정해서 이렇게 나온 거니까 한번 살펴보는 것도 아까하고 비교해서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작가인 레자 달반드 작가님은 우리 오늘의 어린이 책과 굉장히 친숙한 작가님이에요. 이분이 쓰신 진정한 챔피언 그리고 네가 오는 날 이거 두 권 다 저희가 추천을 했고 워낙에 좀 뛰어난 포용성 그리고 따뜻한 그림 글과 그림을 적절하게 이 작가님의 특징은 문장이 길지 않지만 함축적인 의미를 잘 담고 있고 그것을 그림으로 잘 표현을 해서 참 좋아하는 작가님입니다. 네, 이란에서 주로 활동하는 그런 작가님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책으로 지금 한국에서도 사랑받고 있는 그림책 작가입니다. 네, 표지를 보면은 여러 명의 어린이가 표정이 좋아요. 웃고 있고 활짝 팔을 벌리기도 하고 꽃향기를 맡는 친구도 있고 힘 있게 불끈 주먹 꽉 쥐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들의 권리. 4명의 어린이가 각기 다른 표정으로
나에겐 권리가 있어요. 이렇게 소리치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이 표지 그림이고요. 면지가 아주 멋지네요. 네. 네. 나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한글은 그게 쓰여 있고요. 나는 학교에 갈 권리가 있다. 한글로 쓰여 있는 걸 제가 2개 읽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는 전 세계 언어로 이렇게 문자로 쓰여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전 세계의 문자로 이 네. 아동 권리 협약의 내용들을 이렇게 그 아이들이 쓴 거를 면지 가득 네. 담았습니다. 네, 그래서 멋있네요. 되게 아주. 좋아요. 이게 네. 하나의 작품처럼 보이고 그렇죠. 이렇게 어떤 포스터가 있다면 갖고 싶은데요. 이게 그러니까 쫙 이 해서 면지를 포스터로 만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게요. 이 출판사에서 혹시 한번 확인해 봐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밑에는 이제 5명의 그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어린이만 있는 것 같지 않고 성인도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우리나라도 다문화 국가이기 때문에 이미 이 포스터 교실마다 걸어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네요. 그렇죠. 네. 자,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네. 보겠습니다. 내용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네. 쭉 읽으면서 그림 네. 함께 보려고 해요. 네. 처음에는 이런 게 나오네요. 나는 이름과 국적과 가족을 가질 권리가 있어요. 네. 어떤 사람이 사과를 먹고 있고 또 친구들이 모여 있기도 하고 그 아크로바틱 공연을 펼치고 있고요. 책도 읽고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네요. 여기에는 텍스트처럼 이름과 국적과 가족을 가질 권리가 있어요를 상징할 수 있는 다양한 그림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마 국적을 상징하는 것 같은 여권일 거라고 상상되는 그런 걸 이렇게 보고 있는 그림도 네. 있고 네, 다양합니다. 그리고 보살핌을 받고 아프면 치료를 받아요. 어린이가 병원에서 진찰을 받는 그런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는 엄청 큰 그 양면에 꽉 찬 식탁에 네, 음식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나는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깨끗한 물을 마셔요. 사실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하는 국가들이 아직도 많기 맞아요. 때문에 먹는 것 너무 당연한 건데 사실 이것도 못하는 나라가 많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네, 다음이 학교에 다닐 권리가 있고요. 네, 당연합니다. 네. 학교에 다닐 권리가 있고요. 나는 떠돌아다니지 않고 일정한 곳에서 지내야 해요. 맞아요. 어린이들이 떠돌이 생활을 한다면 정말 불안할 수밖에 없죠. 네, 이게 장소가 사람에게 가장 안정감을 주는 첫 번째 요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이 그림은 아마 뉴욕 정도 되는 마철루가 착 창밖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이 안에 엄마가 아기를 무릎에 앉히고 책을 보여주는 따뜻한 그림이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구조되거나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림은 보트피플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구조당하고 있고 보니까 어린이들 먼저 꺼내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다음은 폭력에서 보호를 받고 학대를 받지 않으며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도 있고요. 그다음에 나는 차별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피부색이나 국적 때문에 따돌림을 받는 일이 생기면 안 돼요. 네. 다양한 또 피부의 친구들이 얼굴이 가득해요. 이 화면에. 네, 화면에. 마치 그 바닥에 카메라를 놓고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응원하는 그런 모습, 파이팅하는 모습. 파이팅하기 직전에 네. 그 모습이네요. 네. 네. 그런 모습입니다. 활짝 웃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는 남자 혹은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요. 당연한 얘기가 써 있습니다. 네, 한번 쭉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내가 가진 병이나 장애 때문에 버림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네. 종교나 가족의 배경 때문에 사람들에게 거부를 당하는 일이 생기면 안 돼요. 인터넷, 텔레비전, 책에서 정보를 얻어요. 말이나 글, 그림으로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고요. 자, 이게 지금 쭉 읽어드리는 게 아동 권리 협약, 유엔이 채택한 아동 권리 협약의 내용인데요. 그 다음이 나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전쟁에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어린이는 군대에 들어가거나 전투에 참여하지 않아요. 신나게 놀고 마음껏 웃을 수 있어요. 친구를 사귈 수도 있고요.
그다음이 나는 부모님과 함께 살 권리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살더라도 계속 연락할 수 있어야 해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작가님이 가장 강조한 15개 조항에다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마지막 조항. 나는요, 사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해서 어쩌면 네. 그 앞에 조항에 바닥에 깔린 거일 수 있는데 이걸 탁 드러내서 이렇게 네. 표현해 주셨네요. 그리고 옆에는 엄마 아빠가 어린이를 이렇게 보살피고 있는 그런 네, 그림이에요. 밤이에요. 이제 자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잠이라는 거는 가장 인간이 모든 어떤 방어의 태세를 내려놓은 그런 시간, 가장 안전해야 되고 가장 편안해야 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그 잠자리 장면을 넣으신 게 아닐까 합니다. 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는 앞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설명이 나와 있어요. 카트린 게겐이라는 소아 청소년과 의사 선생님이 이 책에 대한 어떤 해설을 써주셨네요. 이 책에서 레자 달반드는 어린이와 이들의 보편적 권리에 자신의 예술적 재능을 바쳤어요. 유쾌하고 시적이며 생명력이 꿈틀대는 그림은 어린이의 기본권을 한껏 드높입니다. 여기서 어린이의 권리를 말하는 주체는 어린이 자신이에요. 어린이가 직접 자기 목소리를 냅니다. 모든 어린이에게 권리가 있음을 어떤 어른도 잊지 않도록 어린이도 일찍부터 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이 책을 꼭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천사도 네. 아주 정성이 넘치네요. 뒷면지도 아까 앞면지처럼 네. 똑같은 그런 전 세계 언어로 아동 권리 협약의 내용을 적은 어린이의 필체로 적은 그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앞에 그 추천사도 좋지만 네. 작가님이 또 말씀이 뒤에 한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네.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네. 이 책을 만드는 동안 참 행복했어요.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날마다 솟아났답니다. 세상에 이보다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이 책은 아이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아이들의 권리를 알려준다는 점에서 특별히 소중합니다. 언어, 민족, 종교와 상관없이 세상 모든 아이에게 바치는 경의라고나 할까요? 세상 모든 어린이에게 바치는 경의, 놀라움.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네. 작업을 한 작품이었네요. 레자 네. 달반드 작가님의 다른 책들도 보면 뭐랄까요? 그 책을 읽으면 좀 용기가 생긴다고 할까요? 그런 어떤 비타민 같은 영양제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장식적이지 않아요. 글도 그렇고 그림도 그렇고 약간 우직하고 전곡을 탁 찌르는 것 같은 글. 네. 그다음에 그림도 아주 선명하게 단순하지만 활동성이 활기가 느껴지는 그림, 색 이런 네. 걸 주로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마 그런 힘을 받는 용기를 얻게 되는 그런 작품을 많이 작업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우리가 이제 이 책을 보면서 또 같이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그 방정환 선생님의 어린이날 선언문이 사실은 1922년에 나왔기 때문에 그 방정환 선생님을 연구하는 분들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세계 최초다. 그러니까 여기 이게 아니고 네. 왜냐하면 훨씬 더 앞섰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보면은 결국에는 같거든요. 그 근본은.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 어린이들이 미래이고 이 아이들이 세상을 바꿔나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아까 이제 유네스코 국제 성교육 가이드라인에 따르는 가치, 권리, 문화, 섹슈얼리티 중에서 어린이 네. 권리를 다루는 두 권의 그림책 좋은 놈을 외쳐요 하고 나에겐 권리가 있어요. 이렇게 네. 살펴봤습니다. 사실 오늘 소개한 두 권이 네. 어떤 섹슈얼리티에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이전에 인간의 보편적인 인권을 다루는 것이 당연히 성교육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기본적인 이야기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두 권을 소개해드렸어요. 네, 아주 좋았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읽어가지고 가물가물했는데 오늘 보니까 역시 좋구나. 그때 처음에 읽었을 때 감동 이런 게 다시 오는 것 같아요. 네. 네. 어린이 청소년의 인권 또 권리를 향한 길이 아직도 참 멀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우리 아직도 노키즈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네. 예, 이런 거 빨리 없어져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거 없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더 많이 나누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선희 선생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의 어린이 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